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을 세차게 뒤흔든 것은 무엇보다도 스비드리가이로프였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의 임종시에 소냐의 방에서 스비드리가이로프가 들려준 그 무서운 말, 소름 끼칠 듯한 말을 듣고 나서부터 여태까지 그의 사상의 흐름은 완전히 번복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이 크나큰 사건이 그에게 극심한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는 사태의 해명을 강구하지 않았다. 때때로 그는 한적한 변두리의 싸구려 음식점에 앉아 홀로 명상에 잠길 때는 문득 스비드리가이로프 일이 생각나곤 했다. 그러면 한시바삐 그자와 담판을 해서 결말을 지어버려야겠다는 불안이 그의 마음에 되살아나곤 했다. 하긴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죽은 후 2, 3일 동안 그는 소냐의 집에서 이미 2번이나 스비드리가이로프를 만났었다. 그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 집에 잠깐씩 들리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두 마디 정도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 더 이상 말은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서로가 어느 시기까지 기다린다는 묵계가 형성된 듯했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의 시체는 아직도 관 속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스비드리가이로프는 장례식 관계로 바삐 뛰어다녔다. 소냐 역시도 분주했다. 바로 전번에 만났을 때 스비드리가이로프는 이렇게 말했었다. 소냐의 동생들은 좋은 연줄로 시설이 훌륭한 고아원에 넣을 수 있었다. 자기가 제공한 돈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소냐의 문제를 몇 마디 한 후 2, 3일 내로 라스콜리니코프를 방문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꼭 상의해야 할 중대한 용건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의 장례식이 오늘임을 떠올리고 식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나스타샤가 식사를 날라왔다. 그는 왕성한 식욕으로 개걸스럽게 먹고 마셨다. 그때 문이 열리며 라주미힌이 들어왔다. 식사를 하는 걸 보니 병은 아닌 모양이지? 라주미힌은 의자를 끌어다 마주 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넨 도대체가 미치광이 같은 짓만 하고 다니네 그려. 자네가 어머니나 누이에게 취한 태도가 미치광이가 아니고 또 악당이나 비열한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 있나? 두 사람을 만난 지는 얼마나 됐나? 이제 막 만나고 오는 길이야. 자넨 그때 이후 통 만나지 않았지? 난 벌써 3번째나 자네한테 들린 거네. 어머님이 어제부터 몹시 앓고 계셔. 그러면서도 어머님은 아부도자 로마노브나가 그렇게 말려도 당신이 자네의 병을 간호해야 한다고 나서시질 않겠나. 그래서 셋이 함께 여기까지 왔었다네. 그래, 자넨 지금부터 무엇을 할 작정인가? 자네가 내일에 무슨 상관인가? 자네 또 포금을 할 생각이군. 자네가 어떻게 그걸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 라주미히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바로 자네 말대로 난 술이라도 마셔야겠다. 하고 그는 나가려고 했다. 라주미힌, 그저께였을 거야. 난 누이에게 자네 얘기를 했었지. 아니, 어디서 누이를 만났다는 건가? 라주미히는 얼굴빛까지 창백해졌다. 그 애가 혼자서 여기 왔었어. 나하고 이야기했었지. 그래, 자넨 무슨 얘기를 했었단 말인가? 자네가 정직하고 근면하고 훌륭한 친구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 애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 그건 그 애 자신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알고 있다고? 물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넨 언제까지나 그 두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줄 테지? 이를테면 나는 자네한테 두 사람을 넘겨주는 걸세. 라주미힌, 나는 자네가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자네 마음씨의 순결함을 믿고 있네. 그리고 그 애도 이미 자네를 사랑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과연 자네가 지금 술을 마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젠장. 아, 그건 그렇고 자네는 어디로 가려나?
가르쳐 줄 수 없다면 말하지 않아도 좋네만 난 꼭 그 비밀을 알아내고야 말겠어. 하지만 자넨 근사한 사내야. 정말 멋지다니까. 자네가 비밀이니 뭐니 알고 싶지도 않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야. 때가 오면 모든 게 다 알아질 걸세. 자네 누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 오늘 말이야. 그런데 무엇인가 매우 걱정이 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 내가 자네 얘기를 꺼내니까 제발 그만두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곧 헤어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자꾸 고맙다는 말을 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걸어버리는 거야. 그 애에게 편지가? 그렇다니까. 그럼 자넨 몰랐었나? 로지온, 나도 실은 한때. 아니야. 그럼 잘 가게. 술은 안 하겠네. 나도 갈 때가 되었어.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더니 이내 다시 들어왔다. 참, 자네 그 살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겠지? 그 범인이 판명되었어. 내가 그렇게도 변명해준 그 페인트장이야. 자넨 대체 어디서 그걸 들었나? 그리고 자넨 그 일에 왜 그토록 흥미를 가지고 있지? 라스콜리니코프는 흥분한 얼굴로 물었다. 왜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자넨 몰라서 묻나? 그리고 포르피리아한테서 모든 걸 들었네. 그자는 뭐라고 말하던가?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주더군. 그의 독특한 심리적 해설 방법으로. 자, 그럼 잘 있게. 곧 또 오겠네.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주미힌이 나가자마자 곧 이 구석 저 구석을 서성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스비드리가이로프가 마음에 걸린다. 이건 어쩐지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다. 어쩌면 그와도 싸워야 할지 모른다. 아니면 오히려 그가 훌륭한 친구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르피리 문제는 다르지 않나. 니콜라이가 범인이라고 생각할 포르피리가 아니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라주미힌까지 자신에게 혐의를 두고 있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라주미힌의 시선을 니콜라이에게 돌려놓은 까닭은 또 무엇인가? 라스콜리니코프는 포르피리의 속셈을 알 수 없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포르피리와 스비드리가이로프에 대한 증오심이 끌어올랐다. 두 사람을 당장 죽인다 해도 절대 가책을 받지 않을 듯 싶었다. 우선 스비드리가이로프와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스비드리가이로프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막 나가려는데 뜻밖에도 포르피리와 마주쳤다. 이상하게도 그는 포르피리의 출현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고 겁을 집어먹지도 않았다. 오랜만이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마침 이 근방을 지나던 길에 잠깐 들렀소. 실례가 안 된다면 담배 한 대 피우고 가겠소. 자, 들어가시죠. 그는 너무도 태연하고 친절하게 자리를 권했다.